네, 챕터 4의 두 번째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그 앞에서 이항 연산자를 설명을 드리면서도 사실 다항 연산자를 설명을 좀 드렸었죠.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그 다항 연산자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데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다만 이제 좀 제가 그 연산자들을 갖다 설명하는 데 있어서 좀 큰 부류로 좀 나눠 놨을 뿐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설명드리는 다항 연산자 대표적인 것이 바로 플러스 기호 두 개 묶어놓은 거하고 마이너스 기호 두 개 묶어놓은 거, 사실 이거를 설명하는 것이 이번 강의에서 04-2에서 그 핵심으로 다루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연산자들이 좀 독특한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피연산자가, 얘네들은 단항 연산자입니다. 뭐 좀 미리 말씀을 드리고 들어가면, a라는 변수가 있을 때 이 a라는 변수의 값을 하나 증가시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b라는 변수가 있을 때 b라는 변수의 값을 하나 감소시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A의 값을 갖다가 우리가 여기서 또 좀 주의해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들이 A 플러스 B 하면 연산의 결과로 뭐 예를 들어서 A가 2이고 B가 4였다라고 하면 6이 만들어지죠. 6이 만들어졌다라고 해서, 즉 이 문장을 대신해서 6이 이 자리로 오겠지만 실제로 변수 A와 변수 B에 저장된 값 자체가 바뀌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A와 B에 저장된 값이 실질적으로 바뀝니다. 즉 하나가 증가가 되고 플러스 1이 되고 마이너스 1이 돼요. 자, 근데 요 연산자는요, 피연산자의 왼편에도 올 수 있고 오른편에도 올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얘도 왼편에 올 수 있고 오른편에 올 수 있습니다. 왼편에 오느냐 오른편에 오느냐, 뭐 기본적으로 값이 1 증가되고 1 감소되는 것은 차이가 없는데, 그 증가가 반영되는 시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요 시점적 차이 때문에 요 두 피연산자를 어렵게 느끼는 건데, 제가 지금 여기서 다 말씀을 드려보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할 얘기가 없으니까 그 시점 하나만 딱 남겨놓고 자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이항연산자로도 사용이 되지만 단항연산자로도 사용이 됩니다. 즉 수학에서 보면 우리가 3, 뭐 플러스 2다 라고 했을 때 3을 갖다가 제가 뭐 마이너스 3이다 라고 하면은 이 연산의 결과는 마이너스 1이 되죠. 즉 이러한 의미로도 이 마이너스가 사용이 됩니다. 따라서 뭐 이런 건 제가 사실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드릴 거는 아니지만은 마이너스 3 앞에 마이너스 붙이면 이것은 3이 되죠. 이러한 의미로, 즉 부호를 바꾸는 의미로 이 마이너스는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제 플러스 3이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이 플러스가 단항연산자로 사용이 될 경우에는 별 의미가 없죠. 실제로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단항연산자로서의 플러스는 특별히 하는 일이 없습니다. 뭐 의미가 크게 있지는 않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연산자로 둔 이유는 실제로 n1은 뭐 예를 들어서 양의 정수 5를 더하겠다. 그럼 내가 플러스 5다라고 해서 5가 양수임을 강조하는 문장을 쓰고 싶어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얘가 컴파일이 되기 위해서는 이것이 하나의 피연산자로서, 연산자로서 등록이 돼야 되겠죠. 그러한 의미로 사실은 등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한 가지 더요. 제가 n1은 플러스 5다라고 해서 이렇게 플러스 5를 n1에 저장한다라는 문장을 썼는데, 처음 프로그래밍을 하면은 이게 많이 헷갈립니다. n1은 플러스는 5, 이거하고 헷갈립니다. 이건 뭡니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5만큼 n1의 값을 증가시켜라 라는 뜻이죠. 근데 얘는 다릅니다. 플러스 5를 n1에 저장해라 라는 겁니다. 즉, 요 두 개의 위치에 여러분들이 주의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예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는 것, n1에다 플러스 해봤자 별것 없습니다. 출력 결과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걸 확인하자는 게 아니고요. 출력 결과를 확인하자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도 컴파일이 되는구나, 이걸 확인하자는 겁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실제로 n1의 값이 바뀌는, 그것을 이제 확인하자라는 거죠. 자, 여기서 또 주의할 거, n1에다 마이너스를 하면 n1의 부호를 바꾼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바꿔서 얻어지는 결과를 갖다가 얻는 것이지 n1에 저장된 값 자체가 실질적으로 바뀌는 건 아닙니다. 쉽게 얘기해서요, n1은 현재 5예요. 그럼 n1에다가 마이너스를 하면은 연산 결과로 5가 만들어져서 5가 출력이 됩니다. 마이너스 5가 출력이 됩니다. 참, 5가 아니고 이제 바뀌는 거니까. 그렇다고 해도 n1은 여전히 5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연산의 특성도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하시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요 연산자 플러스 1이죠. 얘는 마이너스 1입니다. 얘는 플러스 1이고 얘는 마이너스 1입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프리픽스냐, 즉 P연산자의 왼편에 오느냐, A가 있으면 이쪽에 오느냐. 자,
포스트픽스다. 이거는 포스트픽스라는 것은 P연산자가 있으면 P연산자의 뒤쪽 오른편에 오느냐에 따라서 연산의 기능이 달라집니다. 근데 여기 좀 써놓기로는 P연산자에 저장된 값 1 증가, 1 감소, 1 증가, 1 감소 그냥 동일하게 써놨어요. 제가 교재에서는. 문장으로 좀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뭐 후에 뭐 그 문장을 지나서 뭐 이렇게 설명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자, 이렇게 쓸 경우에 얘는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그 의미입니다. 넘 원의 값이 증가가 돼요. 증가가 먼저 이루어집니다. 먼저 이루어지고 나서 그 결과가 그냥 저장이 됩니다. 여러분들 일반적인 생각과 동일합니다. 프리픽스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가 맞다면 넘 원의 값을 하나 감소시켜서 감소시킨 값이 넘2에 저장이 됐겠죠. 자, 그런데 포스트픽스로 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넘 원의 값을 하나 증가시켜요. 물론 증가는 됩니다. 근데 이 증가된 값이 반영되는 것은 이 문장 다음부터라는 거죠. 즉, 넘1에서 넘2에 저장이 될 때는 얘가 넘1이 만약에 7이었다라고 하면 그대로 7이 저장이 됩니다. 저장이 되고 나서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서야 비로소 넘1의 값은 8이 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8로 인식된다라는 거예요. 자, 따라서 일단 프리픽스 같은 경우 제가 별도로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연산이고, 다만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것은 포스트픽스인데, 포스트픽스 같은 경우에는 그 연산문이 존재하는 그 문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증가된 값이 반영이 안 되고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서야 증가와 감소가 반영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시면 되고요. 예제를 통해서 그냥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자, 보시면은 일단 요건 천천히 좀 따라가 보도록 하죠. 넘1은 7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문장에 의해서 넘1의 값은 얼마가 됩니까? 8이 됩니다. 근데 바로 8로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일단 여기 보면 대입을 하고 있죠. 자, 대입을 할 때에는 증가되기 이전의 값 7이 저장이 되고 그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서, 즉 이 문장을 실행할 때야 비로소 넘1의 값이 8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넘2는 7이 저장이 되어야 되겠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넘1의 값을 지금 하나 감소시켜요. 그럼 얘가 얼마가 됩니까? 7이 되겠죠. 그런데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야지만 실질적으로 7로 반영이 되고 이 문장에서는 넘1이 현재 가지고 있는 값 8이 그대로 넘3에 저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넘2와 넘3를 출력하면 얼마가 출력이 돼야 될까요? 7과 8이 출력이 돼야 될 겁니다. 그럼 넘1은 얼마가 출력이 돼야 될까요? 여기서 출력이 된다는 것은 즉 이 문장 이후니까 7이 반영이 되어서 7이 출력이 돼야 되겠죠. 즉 7, 7, 8이 그렇게 해서 출력이 되는 겁니다. 뭐 사실 놓고 보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그 다음 문장에서야 비로소 증가 또는 감소된 값이 반영된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시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좀 간단하게 다량 연산자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비트와 관련이 있는 연산자라고 해서 비트 연산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